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혼은 모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살던 때보다는 윤택해지지 않고요. 또 자녀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 준비 꼭 필요합니다. 우선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재산이야 뭐 내가 잘 알죠.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주소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시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예상이 되어야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재산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절차도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부동산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금, 뭐 주식,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더라도 어느 기관과 거래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고요. 혹시 법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명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지분, 법인의 매출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군 좋겠죠.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항상 판결에 나와 있는 돈을 받느냐?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도수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도 실제로 판결문은 종이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을 받는 과정은 별도로 이제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요.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재산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 자녀를 누가 키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나는 아이를 상대방한테 양보를 할 것인지, 양쪽이 다 친권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일단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양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전문가의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이를 안 키우는 경우에, 아니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양육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나의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을 비교해서 요새 인터넷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이후에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면접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혼을 한 이후에 이 면접교섭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나는 몇 번을 볼지 아니면 몇 번을 보여줄지, 면접교섭의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정해 두시는 거가 꼭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을 할지 재판 이혼할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할지,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혼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아니면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이혼이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는 되셨지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 모두 다 아울러서 차라리 조정 신청이나 재판 이혼을 신청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나는 이혼이 급하니까 이혼 먼저 해결하고 그냥 합의서 이렇게 사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재소로 합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합의를 작성을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정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생각을 하신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시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거가 필요한데요. 부정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로는 문자나 카톡, 통화 목록이라든가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고 폭행에 대한 증거도 사진이나 진단서, CCTV 기록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적은 일기라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적은 기록 같은 경우에도 다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육아캠이라든가 재판을 들어갔을 때 각자의 통화 내역, 사실 조회 이런 부분 확인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확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도 다른 소송보다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랑 주고받는 주장의 공방 속에 심리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상담처라든가 아니면 이혼 카페 등을 가입을 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으신데요. 저희 신세계로에서는 이 당당히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에 있어서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애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서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면접 교섭은 보통 어느 정도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나 말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혼 준비 과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과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영상 저희가 또 준비했으니까 모두 살펴주세요.